어, 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아, 조금 전에 첫, 아이고, 한밤에 마케팅 사책 첫 영상을 찍고 들어가는 길에, 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그거 마저 들어가는 길에 한번 찍어 보려고요. 지난주에, 저한테 2014년, 15년도에 원데이 코칭도 받으시고 블로그 마케팅 코칭도 받으셨던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 카페 학원 365에서 별명을 월천으로 쓰셨어요. 월천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고. 네, 이번에 연락을 주시면서 안정적으로 월천 이상 수익을 좀 유지를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꽤 몇 년째 그 정도 규모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정체됐다는 생각도 좀 판단도 드시고, 그리고 좀 욕심도 조금 더 부려볼까 싶으셔서 뭐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않으신 상태인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 100명대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경기도 지역에서 수학학원이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또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학원을 좀 확장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두를 바꿔드렸습니다. 어떤 화두냐면 원장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학원이 좀 정체됐다 라고 판단이 되실 때에는 변화를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웬만한 경우에는 이 변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은 선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한번 어떤 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을 운영 중인데 맨날 매출이 고만고만해요. 더 이상 손님이 늘지도 줄지도 않고, 또 혹은 줄고. 자, 이 식당 사장이 고민 되게 많으시겠죠. 그럼 이 사장님도 변화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변화를 할까? 식당에서 변화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새로 메뉴를 내놓거나, 확장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때로 레토르 같은 거 받아가지고 어떤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변화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변화들에는 기존보다 나아지는, 개선되는 변화도 있는데 달라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보통의 변화들을 보면은 클래스 방식인데 이제 자기주도 방식으로, 아이고 빨간불이네. 영상 찍으면서 빨간불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아이고, 영상이 그대로 남았네. 클래스 방식인데 자기주도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자기주도 방식인데 클래스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과목을 더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과목을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하나 올려드릴 건데, 지금 이런 변화들은 사실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아니에요. 학원이 원래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학부모님들이, 원장님들이 그 학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우리는 개별 맞춤으로 1대1 방식으로 아이에 맞춰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시켰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은 다른 학원들도 고려하다가 원장님 믿고 여기 보내셨죠. 그런데 그게 달라지면 기존 학부모님들에게는 좀 벙찌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학교별로 실력별로 반편성해서 아이들 경쟁하면서
이렇게 뭐 트레이닝하고 클래스 수업도 하고 한다 했는데, 이제 개별 자기주도 방식으로 바뀌면, 자, 기존의 학원을 선택했었던 엄마들에게는 정말 학원이 그냥 달라진 상황이 되죠. 원장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짜장 전문점으로 잘 알고 왔는데 짬뽕 전문점이 바뀌어버리는, 심하게는 짜장 전문점인 줄 알았는데 스파게티점으로 가게를 바꾸는, 뭐 그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원생 이탈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커지고, 더 큰 문제는 원장님이 그런 바뀐 스타일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학원도 그렇게 강사 때 그렇게 해보셔서, 과외 때 그렇게 해보셔서, 공부방 때 그렇게 해보셔서 과외식으로 하시거나 학원 클래스 방식으로 하시거나 하셨을 텐데, 다른 방식은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바꿔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원장님들께 맨날 물어보고 그러시죠.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몇 번 바뀌다 보면 신뢰를 많이 잃게 되죠. 자, 그런 변화들을 생각하시는 건 진짜로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는 변화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파스타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배운 게 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짜장으로 맛을 계속 끌어올려 가지고 진짜 맛집으로, 짜장면 맛집이 되셔야지, 어설프게 파스타, 저기서 어디 호텔에서 어디 파스타집에서 10년 20년 했던 사람도 열어서 망하는 그 파스타집을 짜장면 만들던 사람이 열어갖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변화하는데 돈 들고, 변화하고 그 유지하는 능력 없어서 힘들고, 매출 떨어져서 힘들고, 또 달라진 방식으로는 내가 강점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지도 못해서 마케팅 블로그를 하시든 광고를 하시든 어디에도 강점을 제대로 담아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하시기보다는 진화를 하시는데, 왜 우리 학생들의 재원 기간은 평균 2년밖에 안 될까? 이게 3년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요인들,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유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존에 우리 학원이 노출되고 있는 양으로는 더 이상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매체를 시작을 해보시든,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매체에 더 효과적인 방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시도를 하시든, 그런 변화들을 하셔야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반마다 선생님들이 좀 다르게 했었던 것들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단점은 좀 줄이고 장점을 더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신다거나, 아이들 뭐 개별 맞춤이면 실력대별로 미리 코스를 다 좀 짜놓고, 개별 맞춤이지만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학생이 와도 좀 쉽게 준비된 모습으로 해내는 것 같은 모습 보인다거나, 기존에 우리 학원의 학부모 상담이 뭐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였었다면 그 상담의 빈도를 좀 더 높여 보신다거나 할 수 있다면, 지금 남는 교실이나 남는 선생님 자원 같은 거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학원에 더 체류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에서 좀 이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어머님들께 안겨주시고, 그런 방식의 진화를 선택을 하시는 게 원장님도 교육 맛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좀
좀 하다가 이게 어떤 업종이든 그렇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것저것 다양한 걸 해보면서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텔레비에 소개되고 조명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주를 계속 갈고 닦고 그 부분을 발전시켜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노하우가 생기고 계속 오랫동안 같은 모습을 보여야 시장에서도 그 모습대로 봐주거든요. 그게 브랜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들께 변화는 달라지는 것이 되기보단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으로 그 단어, 그 변화라는 개념을 그렇게 소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물론 변화의 모습이 더 빨리 보이지는 않아요. 간판을 바꾼다거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주도가 클래스로 바꾼다거나 과목이 추가되거나, 이거는 바로 돈 써서 단기간에 어떤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데는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저 학원은 정말 좋은데 자기주도 방식, 개별 맞춤 방식이었으면 정말 저기 보낼 텐데 클래스 방식인데 아쉬워 이런 평을 받고 계신 게 아니라면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이거 시작하니까 재밌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마스크 쓰고 안 내리고선 촬영을 해도 돼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자주 뵈볼게요, 한번.